지수로그 파트 예제 1번이야. 구엔의 세제곱근 중 자연수가 존재할 때 이걸 다루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지. 이 유형은 여전히 수능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다루는 방법도 매우 다양해. 예제 1번은 그 중에서 기본적인 형태로 출제된 거지. 나중에 레벨 3의 3번도 해설을 해줄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 우리 그때 루트 2n이 자연수가 될 조건 이런 문제를 많이 다뤘었단 말이야. 그때의 2n의 특징은 어떤 거였냐면 지수가 2의 배수가 되면 루트 2n이 짝수가 된다. 그런 것들이 핵심이었다고. 여기서 n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n을 2의 k제곱이다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지. 이 문제에서는 9n의 세제곱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9n의 세제곱근이 자연수가 되려면 지수가 3의 배수가 되어야 될 거야. 여기도 n 앞에 3의 제곱이 붙어 있으니까 n에 대해서 우리가 식으로 표현해 보면 n은 3 곱하기 어떤 자연수의 세제곱이면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니까 우리 주어진 식을 한번 다뤄볼게. 3의 세제곱근에 3의 세제곱근 루트 2의 전체의 n제곱이야. 우리가 지수로그 식을 다루는 방법을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 지수로그 식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소인수 분해야. 그리고 나서 모든 근호를 다 지수로 표현해. 이 주어진 식을 우리 지수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 3의 2의 3분의 1제곱에 전체의 3분의 1제곱에 n제곱이야. 아까 우리가 썼던 n은 3 곱하기 k세제곱이다 라고 하는 이 식을 여기다 대입 한번 해보면 3 곱하기 2의 3분의 1제곱에다가 3분의 1의 전체의 3 곱하기 k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지. 지수법칙에 따라서 3분의 1과 3은 약분이 될 거고 정리하면 3 곱하기 2의 3분의 1제곱에다가 k 세제곱이 되겠어. 이것이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3은 이미 자연수고 얘는 별로 문제가 없지. 2의 3분의 1제곱이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거고 지수로 붙어 있는 3분의 1이 약분이 되어서 없어져야 될 그런 존재인 거야. 따라서 k는 3의 배수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n의 최소값이야. 따라서 k도 최소값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고 3의 배수 중에 가장 작은 k는 3이 되겠다. 따라서 n은 3 곱하기 3의 세제곱 81이 정답이 되겠지. 다음 문제. 예제 2번. 지수에 절대값이 붙어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서로 다른 두 실수 xy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은 2의 x분의 y제곱이지. x의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x의 값은 2개로 나올 확률이 크고 x랑 y 값이 똑같으면 우리는 버리면 되는 거고 x랑 y 값이 다르면 우리는 취하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지수법칙에 따라서 정리해 보면은 14 곱하기 14의 절대값 x제곱 빼기 14의 절대값 x는 91. 그럼 13 곱하기 14의 절대값 x는 91이 되는 거고 14의 절대값 x가 7이 되겠네. 로그의 정의에 따라서 절대값 x는 로그 14의 7이라고 쓸 수 있겠다. 두 번째 식 14의 y제곱은 7이지. 따라서 y는 로그의 14의 7이라고 쓸 수 있겠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x분의 y니까 우리가 구해놓은 것들을 한번 이용해 보면은 절대값 x분의 y가 로그 14의 7이 되고 또 로그 14의 7이 되니까 이 값은 1이 되겠네. 그러면 x가 양수일 때는 x분의 y가 1이라는 이야기고
이 말은 x랑 y 값이 똑같다는 이야기지. 따라서 우리는 버리면 되겠다. x가 음수일 때에는 마이너스 x분의 y가 1이 되는 거지. 따라서 x랑 y 값은 다르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원하는 값이 되겠지. 따라서 x분의 y는 마이너스 1이네.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구하라는 2의 x분의 y제곱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면서 2분의 1이 되겠다. 정답은 1번. 다음 문제. 예제 3번. 지수로그 계산과 관련해서 합성함수 꼴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를 한번 다뤄볼게. 합성함수는 겉함수를 주목하는 게 핵심이야. 우리한테 F10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F 안에 들어있는 요 10이 얼마가 들어가면 10이 될지 이거에 대해서 주목만 하면 되겠어. 2의 x제곱이 10이 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10의 값이 나오니까 로그의 정의에 따라 x는 로그 2의 10이라고 쓸 수 있지. 다시 말하면 x에다가 로그 2의 10을 대입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F10의 값이 나오는 거야. 따라서 F10은 2 곱하기 로그 2의 10에다가 빼기 로그 2의 5가 되고 계산을 해보면 로그 2의 100의 5로 나눈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면 로그 2의 20이 되는 거고 로그의 성질에 따라서 로그 2의 제곱 곱하기 5가 되니까 2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5 결론은 2 더하기 로그 2의 5가 되겠다. 정답은 2번. 다음 문제 6번 로그 방정식이 나와 있지. 로그 방정식이 나왔을 때는 우리 및 진수 조건을 꼭 확인해 줘야 된다는 것들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수능에서 정수 조건이 나오면 우리는 부정방정식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부정방정식을 공부할 때에는 우리 수상 때부터 많이 공부했던 이 식, 가장 대표적인 식이지. 곱의 꼴과 합 또는 차로 연결되어 있는 요 식을 곱셈의 꼴로 다룰 수 있는 거 이거는 꼭 연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첫 번째로 진수 조건 둘 다 양수해야 되겠지. 물론 A를 정리해서 써도 되겠지만 지금 식의 상황을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이항을 하게 되면 바로 곱의 보일 것 같아서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두기로 하고 자 이항을 한번 해볼게. 로그 2의 a 플러스 1과 더하기 로그 2의 b 마이너스 1 그리고 1 이렇게 그대로 두자. 그러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2의 a 더하기 1과 b 마이너스 1은 곱해주면 되고 이게 1이 되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a 더하기 1 곱하기 b 마이너스 1은 2라고 쓸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부정방정식에서의 정수 조건을 다루는 그러한 식으로 이 식의 표현이 되겠지. 그러면 부정방정식의 식이 완성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 부정방정식을 풀 때에는 표를 이렇게 그려서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편해. 그래서 a 더하기 1과 b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고 양수면서 곱해서 2가 되는 정수들은 1과 2, 2와 1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이 양옆에다가 a와 b를 계산해서 써주자. 그러면 0, 3, 1, 2가 될 거야.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것이 로그 2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1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2는 1보다 큰 미치니까 얘는 증가하는 함수가 되겠지. 따라서 이 값이 가장 작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식이 최소값이 될 거야. 따라서 a가 1 그리고 b가 2일 때에 이 값은 최소가 되겠다.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로그 2의 4가 될 거고 정답은 2가 되겠다. 3번. 유제 8번 2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지. 밑을 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와 있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두 근의 차를 의미하고 있어. 그런데 진수를 보니까 꽤 복잡하지. 수능은
우리에게 계산력도 요구하지만 마구잡이식의 산수를 요구하지는 않아.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보면은 알파 자리에다가 베타를 집어넣고 베타 자리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이 두 식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지. 이런 식들을 보통 대칭식이라고 부르는데 각 식들마다 우리가 어떻게 다뤘으면 좋겠는지를 미리 공부해 보는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기 나와 있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두 군의 차에 대해서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식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거, 이것부터 알고 시작하면 문제를 그럼 풀어보면 우선 로그를 다룰 때에는 밑을 통일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얼마인지부터 한번 살펴볼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6, 3이 되겠고, 절대값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절대값 2분의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2분의 36에서 48, 32, 24를 빼면 루트 12가 되겠다. 그러니까 루트 3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이제 로그 계산을 해볼 텐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루트 3이니까 밑이 통일될 수 있겠지.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로그의 루트 3의 제곱에 알파의 2루트 6 더하기 루트 6의 베타 제곱 더하기 로그의 루트 3의 베타의 2루트 6에다가 루트 6분의 알파다 이렇게. 그럼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고, 이제 밑이 통일됐으니 둘을 곱하면서 전개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알파 베타의 24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알파끼리 나눠져 루트 6끼리 나눠지니까 2,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베타 나눠지고 루트 6까지 서로 약분되니까 또 역시나 2 더하기 마지막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6분의 알파 베타가 되겠다. 그러면 로그의 루트 3에 알파 베타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2분의 3이지. 그러니까 2분의 3에 24 더하기 4에 6분의 2분의 3이 될 거고, 번분수 이렇게 약분이 되고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로그의 루트 3에 16에다가 더하기 4에 4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네. 최종적으로 로그의 루트 3에 4분의 이렇게 해서 20이고 통분을 해보면 4분의 81이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5번. 예제 5번이야. 여기에서는 A 대 B가 4대 3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4K, 3K로 미지수를 잡을 수 있으면 좋겠고,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고 했으니 우리는 판별식을 써야 된다는 건 당연히 알 건데 그 판별식을 썼을 때의 계산이 쉽지 않을 수 있거든. 이때에 앞에서 문제처럼 마구잡이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식의 구조를 좀 관찰해 가면서 식을 적절하게 변형하는 것들을 연습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식의 구조를 관찰한다는 얘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x의 개수를 보면 로그 4분의 a제곱이 나와 있는데 상수항을 보면 로그 2분의 a가 되어 있지. 이쪽 식은 로그 2의 a의 전체 제곱으로 쓸 수 있으니까 2 로그 2분의 a로 쓸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식과 이 식은 서로 연관이 있을 거고 판별식이 꽤나 복잡해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게 계산이 된다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지. 이제 x의 개수가 짝수의 형태로 나와 있으니까 4분의 d로 우리 계산을 해보자. 로그 2분의 a의 제곱에서 로그 2분의 a에다가 로그 b는
중근이니까 0이 되겠지. 그럼 로그 2분의 A, 로그 2분의 A 빼기 로그 B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앞에서 A 대 B가 4대 3이라고 했으니까 이럴 때는 A를 4K, B를 3K라고 잡으면 우리가 식을 더 수월하게 쓸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거를 대입해서 로그 2K, 로그 2K 빼기 로그 3K가 되겠고, 이렇게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지. 계산을 해보면 로그 3분의 2가 돼서 그래. 그러면 얘가 0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결국에는 K는 2분의 1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는 2가 되겠고 B는 2분의 3이 될 테니까 A 더하기 B는 통분해서 2분의 7이 되겠다. 정답은 4번. 10번. 100 이하의 두 자연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역시나 우리는 부정방정식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는 A, B의 최대 최소라든지 A, B의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순서상의 개수를 물어봤어. 순서상의 개수를 구할 때는 A, B 일일이 계산할 필요는 없는 거야. 물론 A가 자연수가 나왔더라도 B가 분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부정방정식의 세팅 자체를 잘한다면 그냥 A의 값만 구하면 바로 B의 값이 나오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일일이 계산은 안 해도 될 거라는 거. 그러면 주어진 식을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언제나 로그는 밑 통일이 중요하지. 그럼 여기서 밑을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진수에 10이라는 것이 거듭 제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10을 이용하면 우리는 쉽게 밑을 통일할 수 있을 거야. 로그의 성질에 따라서 밑과 진수를 바꾸게 되면 역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준식을 정리를 해보면은 로그, 상형 로그니까 10은 생략하고 쓸게. A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자 2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로그 10의 제곱에 B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약분이 될 수가 있지. 따라서 로그에 A 더하기 1, B 더하기 1 이렇게 우리는 정리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밑 진수 조건을 역시 한번 살펴볼게. 진수 조건 A 더하기 1은 양수가 되어야 되는 거고 B 더하기 1은 양수가 되어야 되지. 그런데 이미 A와 B가 자연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A 더하기 1은 2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B 더하기 1도 2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이러한 구조에서는 A의 값이 정해지면 B 값도 자연스럽게 자연수로 정해지는 구조니까 우리는 굳이 A, B의 값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부정방정식을 계산해 볼게. 로그에 A 더하기 1, B 더하기 1은 밑이 10인 상용 로그이므로 A 더하기 1 곱하기 B 더하기 1은 10의 거듭제곱의 꼴로 나타내지면 자연수가 될 거야. 우리는 첫 번째 A 더하기 1 곱하기 B 더하기 1이 10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A 더하기 1 곱하기 B 더하기 1이 100이 되는 경우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A 더하기 1, B 더하기 1이 1000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A, B가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므로 A 더하기 1, B 더하기 1이 많이 되는 경우까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기억번에서 10이 되는 약수의 개수는 총 4개가 있을 거고 A 더하기 1과 B 더하기 1이 둘 다 2 이상이므로 1, 10과 11이 되는 이 두 가지 경우는 제외를 해야 될 거야. 따라서 전체 4개 중에서 2개를 제외한 2개가
이거를 만족하는 순서쌍이 되겠다. 두 번째로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은 약수의 개수가 3 곱하기 3은 9가 될 거고, 아까와 마찬가지 이유로 1이 되는 어떤 약수와 또 1이 되는 어떤 약수, 이 둘은 제외해야 될 거니까 9 빼기 2는 7개가 1번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겠지. a 플러스 1이 1이 될 수는 없어. 그러면 1000이 되기 위한 경계가 되는 부분 10과 100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보면 되겠다. 따라서 a 플러스 1이 될 수 있는 값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 2 곱하기 5 가능하고 2 곱하기 5의 제곱 가능하지. 2의 제곱 곱하기 5 되고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도 될 거야. 2의 세제곱 곱하기 5도 되지. 마지막으로 5의 제곱도 되겠네. 이래서 총 6개. 자, 리을번 쉽지? 많이 되는 거는 100 곱하기 100밖에 없으니까 이 경우는 한 가지밖에 안 되겠다. 따라서 총 개수가 2 더하기 7 더하기 6 더하기 1, 16개. 이게 정답이 되겠네.